예, 안녕하세요. 저희 예비 고1 관련해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는 그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를 좀 마련을 했는데, 뭐 제 양력에 대해서는 뭐 대충 뭐 직접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건 제 입장이자 제 의견이지 학원의 의견과는 또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과 학원이니까 커리큘럼을 선생님들이 다 각자 짜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앞에서 되게 신기하게 해석을 하는 방식들에 대해 가지고 서커스를 구경하듯이 그냥 본 다음에 집에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원을 진짜 다니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교육을 하는 의미가 진짜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분기점을 만들어주는 게 학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이 나오게 되면 그 패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그 패턴이 나올 때의 대응 방식을 분기점을 만들어주는 게 학원의 역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 그 커리큘럼 자체는 일반적인 시중 교재로는 전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커리큘럼을 바로 한번 세부적으로 봐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첫 번째로는 온라인이라는 책들을 제가 1, 2, 3권까지 다 적었는데 1, 2,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갈 것 같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2014년부터 아직 올해 수능은 아직 보진 않았는데 올해 수능도 아마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기출 예문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좀 역시 1학년에 좀 알맞게 좀 가다듬긴 하죠. 그 가다듬은 문장을 가지고서 이 문장 패턴 안에서는 요 패턴으로 대응해야 된다. 요런 형태를 배웁니다. 근데 요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피상적으로 좀 들리실 거 아니에요. 좀 구체적이지가 않죠, 이 내용이. 그래서 요 안에서 배우는 문장 중에 하나를 제가 조금 있다가 갖고 온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래서 요런 거를 보통은 일반적으로 구문 수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문책은 요렇게 써가지고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영어 지문 문제를 풀 때 보통 학생들이 이 시험을 보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게 뭐 학교 안에서 따로 내주는 외부 지문도 있고, 그 다음 부교재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근처에 있었던 모의고사 지문들을 이제 학교 시험에 꼭 내거든요. 내신 시험에. 그렇다 보니까 요런 종류의 지문들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교과서 지문들은 비교적 좀 쉬워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요런 지문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됐는가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되게 유명한 논문이나 아니면 사설 같은 거에서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이 영어 지문 문제들이거든요. 이제 핵심적인 어려운 지문들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글들을 영어로 돼 있는 글들인데 이 친구가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느냐를 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과목은 영어를 잘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 논리적 글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느냐를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들도 자연과학이랑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랑 크게 분류가 나뉘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이렇게 나눠서 구성을 했는데요. 이 자연과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3 정도 가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고1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논리적인 글들에 대한 개괄적인 구조를 이해시킬 때 자연과학으로 일단 이해를 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지문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1 때는 이게 핵심이라서 이걸 먼저 배우고요. 이와 동시에 이것도 역시 제가 다 쓴 겁니다. 근데 감으로 푸는 거를 좀 넘어서 가지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게 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것도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애매모호하죠. 요것도 이따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이 친구가 잘한다 싶으면은 어떤 걸 좀 볼 거냐면 이후에는 결국 결정적인 이 등급을 결정하는 문항들은 사회과학하고 관련돼 있는 문항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 엑시옴 사회과학이라는 책을 또 따로 제가 만들어 놔가지고 요거를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평시에 있는 기준으로 보시면은 어떤 공부를 하냐면은 구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문에 있어가지고 논리적 글들을 분류별로 나눈 이런 교재들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여기에다가는 따로 첨부를 안 하긴 했는데요. 각 학교별로 내신 교재를 제가 다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해당 모의고사가 일단 핵심적인 내신 시험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모의고사도 역시 교재를 만들어서 제가 줘요. 근데 제가 잘 컴퓨터를 못해서 컴퓨터를 못한다기보다는 컴퓨터는 잘하는데 사실은 그 짧은 기간 안에 그것들을 전부 다 제가 왜냐면 모의고사 나오자마자 곧바로 내신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스캔본으로 책을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그거는. 어쨌든 그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단어도 좀 중요하죠. 단어 공부를 하는데 단어 공부는 총 41회짜리 단어장 3년 내내 씁니다. 근데 이게 지금 1496 어휘를 학습한다고 이게 1년 사이클이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게요. 그 동의어가 3개씩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보냐면 객관식으로 보는데 정답이 없는 문항도 있고 정답이 5개 전부 다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찍어서 통과는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재시험을 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건 추가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신청자만 받고요. 그리고 조금 요거는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특정 등급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실전 연습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실전 연습이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그 성적이 오른 다음에 실전을 하는 게 낫지 않냐. 그전에는 구문 공부나 아니면 단어 공부에 더 집중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특정 등급 아래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요 프로그램을 권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아마 말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항하고 변형문항을 통해 가지고 주간 모의고사를 보는 프로그램도 역시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전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학년, 2학년들이 거의 동일해요. 2학년도 제가 찍어서 이제 올릴 거긴 한데 그 2학년들은 약간 사회학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중요점이 좀 더 있는 거죠. 그러면 개괄적인 내용은 여기까지니까요. 대략적으로 보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각 책마다 어떤 걸 좀 주요하게 다루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문장 중 하나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요 문장이거든요. Students는 학생, like는 좋아하다, someone은 누군가, 그 다음에 who 어쩌고 나오는 거는 다 학부모님도 다 아시겠지만은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listen to는 뭔가를 듣는다는 얘기고, think는 생각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요걸 해석해 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학생들은 다 해석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국말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학생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을 정말 잘 들어준다라고 정말 잘 들어주는 그 누군가를 좋아한다.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 학생들은 그들을 정말 잘 들어준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데 이게 막 한국말로 해도 뭔 말인지 좀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중시하는 거는 뭐냐면 요겁니다. 제가 지금 그냥 한국말로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아이스크림과 탕후루와 마라탕을 좋아한다. 이렇게 명사를 3개 나열하는 거는 그렇게 언어에서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동작을 한번 3개 나열해 볼게요. 나는 마라탕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을 변경하는 걸 꺼린다. 이렇게 동작을 3개를 얘기하니까 되게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고등 영어가 어려워지는 건 동작이 많아져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주요하게 패턴을 잡는 거는 동작을 기준으로 패턴을 잡습니다. 동작 기준으로 패턴 잡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 인식 동사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걸 V0라고 부르는데요. 어떠한 동작보다도 제일 중요해가지고 이 V0의 특징은 뭐냐면은 뒤에 또 다른 동작을 목적어로 취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시죠? 그죠?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건 얘 전체가 목적어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대명사 절은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이런 패턴을, 그러니까 이 모양새를 가지는 이 패턴들을 저 책에 모아놨는데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걸 정해줘야지 이게 학원인 거거든요. 이 패턴일 때는 이걸 없애라 그래요, 그냥. 그럼 동작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석이 그럼 나오게 되냐면
그들을 정말 잘 들어주는 누군가라고 이걸 간단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학생들은 그들을 정말 잘 들어주는 누군가를 좋아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책, 온라인 말고 이번에 엑시옴이죠. 엑시옴에서 이제 뭘 배우냐면은 이런 디테일들을 배우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이 위에 있는 문장하고 아래에 있는 문장들을 보면은 각자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다른 게 얘하고 얘가 다르거든요. 그죠? 얘네 둘이 다른데 얘네 둘이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이 한 단어만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전달하는 정보의 종류가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해요. 전부 다 아시는 표현이죠. 아이스크림, like 좋아하다. 그지? also는 또한이라는 표현이고 only는 뭐뭐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얘 밑에 있는 거는 아이스크림만 좋아한다는 표현이고 위에 있는 거는 아이스크림도 좋아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 좀 편하냐면은 제가 좀 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나온 거는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련 얘기에 한정해서 좀 얘기를 해봤을 때 저 사람은 배가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말에서 배만이나 배도라는 표현도 쓸 수 있죠. 그죠? 배만이나 배도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보조사라고 하거든요. 국어 문법에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영어에는 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영어라는 이 언어 자체는 한국말에서 이 의미를 주는 도나 만 이런 것들을 부사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표현을 해주는 영어 단어들에 갖고 있는 정보의 어떤 그 구체성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 얘기냐? 제가 아까 배 얘기했잖아요. 건강 얘기 중에 배동아는 배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배 나온 거 말고 나머지 건강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근데 배도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건강이 안 좋은 요소가 뭔가 더 있는 거죠. 그 한 글자가 뭘 줘요? 여러 정보를 주죠.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 그걸 담당하는 게 이런 놈들일 거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외에 좋아하는 게 또 있다는 얘기니까 그 근처에서 좋아한다는 라이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근처에 그 정보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아이스크림만 좋아한다니까 언제나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대체로는 싫어하는 거겠죠. 싫어하는 게 그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 근처에. 요런 걸 공부하는 게 이제 엑시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온라인은 지우는 걸 하는 거고요. 뭔가를 자꾸 없애는 거. 이거는 근처에 있는 다른 널려져 있는 정보들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뭘 하고 싶냐면은 이걸 통해서 이 엑시옴을 통해서 정보를 찾고 그 중에서 필요 없는 애들은 온라인에서 배운 패턴을 통해서 삭제하고 그러면은 이만큼 길었던 지문에 실제 읽어야 되는 내용은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이거 타임어택 걸리는 시험이에요. 내신이든 아니면 실제 나중에 수능을 보든 간에요. 영어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길게 풀면 한 2분 30초고요. 짧게 끝내려면 1분 40초 안에 끝내야 돼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읽어야 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 어릴 땐 막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맨 위에만 있고 맨 밑에만 이거가 지금은 안 통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문장을 다 보는데 이게 말이 좀 희한합니다. 다 보는데 읽는 거는 일부여야 되는 거예요. 보는 건 그냥 눈으로 보는 건데 보면서 이 패턴 나왔네? 이거 그럼 안 읽어 라고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1 예비 고1 커리큘럼은 이렇게 좀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수강 신청 같은 경우에 학원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수강에 좀 이렇게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바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커리큘럼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